자, 비트코인 꼬물꼬물 올라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봐야 할 자리는 숏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올랐을 때 숏을 치는 오름숏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기준 하나도 없이 언제까지 여러분들 추격만 하시면서 계속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단기적인 자리에서의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은 FOMC를 앞두고 우리가 주말 사이 어떠한 가격대에서 마감을 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핵심적인 가격을 방어해야겠죠. 우리는 이번 65에서 66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노이즈가 줄어드는 자리. 자, 이번 주말 동안 단기 소음보다 이 큰 프레임 종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만약 주봉 캔들이 이번 65에서 66 캔들을 회복한다면 다음 주에도 FOMC 일정에서 이 저가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감을 확정짓는 이번 캔들이 이 이하에서 마감을 한다면 정확하게 하방을 때려 맞는 그러한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죠. 자, 단기적 일봉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이전 음봉 캔들을 모두 다 말아 올리면서 양봉이 나왔지만 우리가 어쨌든 핵심 종가 기준으로 이번 긍정적 위치에서 마감을 해줘야 결국 다시 한번 이것을 추세 변환으로 꼬꾸라지지 않는 차트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저점 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숏과 그리고 이것을 넘지 못했을 때 내릴 수 있는 숏, 그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실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1일 1 브리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더 부탁드리고요. 자, 좋아요 후달리면 저 1일 1 브리핑 절대 출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처음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정말 기준 하나만 잡아도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매매하실 수 있는 조건들 알려드릴 테니 구독 한 번씩 누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 저는 매우 이 아래에서 지금 롱을 진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자, 또 롱이냐? 계속해서 롱만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종가로 올라갔을 때 롱에서 숏으로 스위칭을 하기 전에 마지막 롱, 단기적인 롱을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요 자리인 65에서 66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숏도 들어가고 롱도 들어가는 그런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도 오름숏을 보는 그러한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올리는 롱의 조건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단기 롱을 보시고 그 다음 그 최고 목표가에 도달을 했을 때 숏으로 스위칭하는 자리, 그것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 자리를 한번 1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1시간 봉에서 어제자 제가 말씀드린 자리가 바로 여기죠. 마지막 영상이 이쯤이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는 구조 돌파 자리를 넘기지 못하고 이 FVG를 지켜주면 단기적으로 올린 양봉에 대한 추세 전환을 어떻게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 이곳에서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새롭게 꺾었지만 삼각수렴 상단에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삼각수렴을 인식하고 있는 개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어디? 지금 이 양봉에서 만들어진 갭 구간의 중단선. 자, 중단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죠. 자, 그럼 이 FVG에서 하단까지 체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까지는 지지 구간이 다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중단선을 이탈했을 때 다시 이전 지지를 받았던 자리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63K를 이탈하느냐를 가장 중요시하게 볼 수 있었지만 결국 이 자리 기준으로 말아 올리면서 새로운 64K에 재차 도전하는 이 롱 버튼을 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롱숏을 내리고 홀딩을 계속 가져가고 롱 포지션을 익절하고 숏 포지션을 나가리 시키냐, 이런 기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제 제가 확인하고 올리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확인이 뭐냐? 기준점이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어제 저녁에 롱 나이스 올라가는 자리까지 확인을 드렸죠.
나왔죠. 이 이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외의 캔들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는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커뮤니티 게시물의 또 다른 입장에 대해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저희 스터디룸에서는 또 매매일지 계속해서 올려다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내려가는 봉에 매도를 하면 안 된다. 리스크 및 눌림이 나오더라도 중단선 63K만 지켜준다면 단기적인 상승 우위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포지션 가이드 진입하실 수 있는 진입가와 목표가까지 알려드렸고요. 해당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고 지금 아래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홀딩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죠. 자, 그래서 무지성으로 롱을 들고 가는 게 아닌 기준으로만 정말 매매를 하고 있고요. 해당 기준에 대해서 유튜브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다 들어오셔서 무료로 브리핑 들으실 수 있는 제 매매방에서도 모두 다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롱 포지션 단기적으로 못 먹은 분들은 계속해서 들어갈 자리까지 자,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까지 모두 다 계속 홀딩 포지션까지 구축해드리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요새 너무 짭니다.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거를 또 복붙해서 가져가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아래쪽에 상승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간 브리핑은 제가 녹화 중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스터디룸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그곳으로 실시간 자료 받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 우리가 이전 차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볼 수 있겠죠. 자, 지루하지만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차트가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봉에서 제일 낮은 봉이죠. 여기에서 이전 고점 구조 돌파를 하면서 올라왔고 그 다음 다시 아래에 있어서 FVG의 하단을 지켜주면서 롱 물량 과다 청산 자리 자, 롱 자리들을 터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장대 양봉을 세웠죠. 자, 이런 장대 양봉은 누가 세운다? 개미가 세울까요? 세력이 세울까요? 세력이 세운다고 했죠. 자, 세력이 세우면서 개미들은 이런 장대 양봉이 뜰 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거래를 못 해버렸다. 롱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자, 그런 자리에 뭐가 생기냐? 갭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FVG라고 하죠. 자, 이 FVG를 굉장히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이 FVG는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를 박살 내냐 안 내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단기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중단선인데요. 자, 어제자 중단선을 빼고 갔지만 어디? 이 아래에 있는 요 구조 돌파 자리는 지켜줬습니다. 자, 좀 깊게 하락을 해서 테스트를 했지만 이 개미들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상방으로 올라가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FVG를 결론적으로는 훼손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올리지만 매수세가 약해서 내려왔더라도 다시 이 중단선에서 받아줍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거 왜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아래에서 한번 버텨줬다는 것은 여기서 받을 지지 구간에 대해서 지지의 힘을 썼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탈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지지 구간에서 힘을 썼기 때문에 다시 두드리면은 강하게 뚫릴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100%는 없습니다. 차트에. 하지만 확률을 각오하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자, 한번 지지를 받은 곳을 다시 건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익절을 해주시거나 손절을 해주셔야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전 고점을 구조 돌파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원래 숏 물량이 과다하게 있었는데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자, 숏 물량이 청산당하는 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뭐가 높다? 저항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줄 수 있었고요. 우리가 넓게 봤을 때 이전에 계속 64K를 못 뚫었던 것과 달리 한 번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FVG를 어떻게 지켜주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63.3을 훼손하지 않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63.3에 가지고 있는 FVG의 63.2를 훼손하지 않는지 요 두 구간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단기적인 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64K를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삼각 수렴의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여기를 돌파하는 즉시 단기적인 롱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이죠. 자, 그래서 오늘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매매일지 계속 함께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매매 전략에다가 저한테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 좋아요 한번 남기시면서 유튜브 통해서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상방의 우위와 하방의 우위를 정하는 캔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지금은요, 이 롱물량 과다 청산 자리 보이시죠? 이 62.5에서 62.3K 자리, 이 자리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자, 여기를 무너뜨리면요, 단기적으로 이 삼각 수렴의 하단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4시간 봉을 보면 비트코인이 3수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오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62.5라는 기준선을 뒀을 때 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의 종가가 이 62.5보다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방의 우위가 높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항상 하방 리스크가 높은 리스크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마지막 주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 수렴을 터치하고 간다고 했을 때는 아래쪽에서 롱을 한번 다시 잡아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당장 정할 건 아니다. 어떻게 기준을 봐야 된다. 여기 있는 상승 추세로 만든 이 갭 구간을 버텨주고 올리는지 아니면 그대로 훼손하고 내려오는지 이 기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초짜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무지성 올릴 때 추격 매수를 하시고 무지성 내릴 때 추격 매수 하시잖아요. 그것과 기준이 있는 것은 여러분 100번 다릅니다. 자, 이 기준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요, 손절을 하더라도 여러분들보다 시드를 훨씬 더 많이 남길 것이고요. 여기서 수익을 먹더라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대한 차트 분석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 주봉 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봉 캔들이 65나 66K 부근에서 마무리해준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저점에 대한 방어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해줄 수 있을 거냐, 못할 것 같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100% 장담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하고 볼 거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조금 더 아래에서 마감을 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비트코인 1월 2일과 2023년도에 9월 11일 이 두 저점을 이은 요 자리, 자, 최대 58K 초반부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요런 자리까지 대비를 하면서 저점 잡이를 한번 해볼 거다. 자, 그럼 그때 고점에서 뭘 내려야 될까요? 숏을 내려야겠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숏에 대한 관점을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아래에서부터 W 모양을 그리고 있죠. 자, 더블 바텀의 기세가 지금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4를 꺾는 단기적인 롱이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르게는 더블 바텀 뒤에 오는 뭐가 있다? 이 가틀리 패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가틀리 패턴은 하락을 한 뒤에요. 어떻게 더블 바텀을 만들어주고 이전 요 C 구간보다 어떻게 높은 종가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고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X축이 어디예요? 우리 이 지독한 하락세를 시작한 위의 고점이죠. 여기를 뚫어주진 못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매수세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번 고점이 최대 마지막 숏 자리가 될 것이다. 이 자리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정하는 기준이 뭐다? 오늘 65에서 66 마감을 해주느냐다. 자, 거기에 따라서 숏 포지션의 이 폭도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우리가 쭉 당겼을 때 저는 일단 이번 급락세를 이어간 이 구간에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래쪽으로 대략적으로 이어서 보게 되면요. 최대 고점에서부터 우리가 보는 되돌림 구간의 정석 0.382 구간을 열게 되면 이번 처음 반등을 꾀했을 때 우리 아래쪽에서 처음으로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지만 이 구간 어디죠? 64.8에서 64.5 이 FVG의 중단선 이 분기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도 이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이탈 자리가 나오지 않고 마감을 해버린다면 쭉 떨어져서 이 하방을 체크하러 가는 이전 저점을 따는 무빙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길 넘어주고 요 사이에서 65에서 66 그리고 최대 올라가도 롱 포지션을 완벽히 정리해야 되는 67K 자리. 자, 이런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중간에 익절해야 되는 받아줄 자리들이 분명히 생기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종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올라가든 우리가 숏을 봐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이런 단기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추격 매수로 따라 붙는 것보다는 이런 구간 자리들을 확인하면서 롱 포지션의 마지막 자리들로 이득을 보시고 그 다음 숏 포지션을 가져가셔서 저점을 또 한번 사냥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스페이스X 자,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쏠렸죠. 걔도 고점을 한번 찍고 지금 다시 아래쪽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던
있던데 결국 이런 유동성들이 여러분 하락을 강하게 찍게 되면 변동성이 어디로 비트코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장까지 대비를 조금 해봐야 되고요. 지금 저는 만약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이미 들어왔다면 큰 폭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유동성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말까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 스터디룸 들어오셔서 브리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계속해서 주말 브리핑 드리면서 또 전해드릴 자리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구독자 커뮤니티까지 전달드리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영상 이렇게 맞춰봤고요. 오후에는 별다른 영상은 없고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드릴 것 같은데 저도 주말이다 보니 오늘은 늦은 시간에 또 한번 대응 도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따라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의 댓글 저에게 진짜 강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